한화가 결국 해냈습니다. KBO 역사상 첫 번째 아시아 쿼터 1호 선수. 그 자리를 대만 최대어 좌완 왕앤청으로 채웠습니다. 그냥 외국인 투수 한 명 추가가 아니라 리그 규정이 바뀌는 첫 해 새 시장의 방향을 한화가 선점했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 2명의 아시아 쿼터 좌완까지. 이건 진짜 우승 가겠다는 그림 아니냐? 팬들이 이렇게 반응할 만큼 이번 영입은 상징성과 실리를 동시에 잡은 한 수입니다. 왕앤청은 2001년생 만 24세 대만 좌완입니다. 2019년 라쿠텐과 국제 육성 계약을 맺고 일본 프로야구 시스템에서 성장해온 선발형 투수입니다. NPB 이스턴리그 통산 기록은 85경기 343이닝 20승 11패 평균 자책 3.62, 248탈삼진입니다. 특히 2024 시즌에는 22경기 116이닝 10승 5패 평균 자책 3.26으로 이닝, 승수, 안정감 모두 커리어 하이를 찍었습니다. 라쿠텐 2군에서 확실한 선발 카드로 자리 잡은 1군 문턱을 두드리던 유망 에이스에 가까운 타입입니다. 왕앤청의 가장 큰 무기는 빠른 공입니다. 최고 구속 154km, 평소에도 150km 안팎을 찍는 파워피처입니다. 여기에 날카로운 슬라이더가 주무기입니다. 투구폼이 간결해서 공이 손끝에서 튀어나오는 느낌이 빠르고 주자 견제를 위한 퀵모션도 빠르게 다듬어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좌완 150km 중반 직구 슬라이더 퀵모션 조합입니다. KBO 구단들이 가장 찾기 힘들어하는 프로필을 왕앤청이 그대로 갖고 있는 셈입니다. 왕앤청은 이미 청소년 시절부터 대만 대표팀의 에이스로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U-18 아시아 선수권에서 일본을 상대로 완투승을 거두며 대만 최고 유망주로 떠올랐고 이 활약 덕분에 고교 졸업 직후 라쿠텐과 계약을 따냈습니다. 2023년 APBC에서는 한국전의 선발 등판에 1과 3분의 1이닝 5실점으로 무너졌지만 그때 이름이 국내 팬들 머릿속에 강하게 찍혔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좋았던 기억과 아픈 기억을 모두 가진 투수이고 그만큼 반전 스토리를 만들 동기부여가 확실한 선수입니다. 여러 스카우트들이 공통적으로 말한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첫째, 좌완입니다. KBO는 예전부터 외국인 좌완 선발에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둘째, 나이가 24세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30세 전후 완성형 외인이 들어오는 구조에서 왕앤청은 성장 여지가 남은 프로젝트형 재능입니다. 셋째, 아시아 쿼터 상한선 20만 달러 안에서 가치 대비 가격이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투수가 드물기 때문에 왕앤청이 자연스럽게 이번 아시아 쿼터 시장의 최대어로 불렸던 것입니다. 한화는 아시아 쿼터 규정이 확정되기 전부터 NPB를 직접 찾아다니며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략팀과 국제 스카우트들을 일본에 보내 2군 경기를 포함해 여러 투수들을 장기간 체크했고 그중 최상단에 올라간 이름이 왕앤청입니다. 폼, 체력, 부상 이력, 멘탈, 환경 적응력까지 하나씩 따져보며 장기 플랜과 맞는가를 검증했습니다. 여기에 폰세라는 성공 사례가 결정적인 자신감을 줬습니다. 라쿠텐 2군 에이스가 KBO에서 리그 최고 투수가 된 경험, 그 바로 옆에서 던지던 좌완이 왕앤청이라는 점이 한화의 선택을 더 확신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아시아 쿼터는 연봉 계약 금옵션이 종류를 모두 더해 최대 20만 달러까지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왕앤청의 연봉은 10만 달러입니다. 나머지 10만 달러 안팎은 라쿠텐에 들어가는 이적료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한화는 총 20만 달러로 24세 좌완 선발을 사온 셈이고 왕앤청은 일본 2군보다 당장의 연봉은 줄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더 큰 리그, 더 큰 무대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를 선택한 것입니다. 입단 소감에서도 한화가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강팀이라는 점, 팬들의 열정, 그리고 내년 한화를 더 높이 날게 하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돈보다 무대, 그리고 본인의 커리어를 위한 승부수가 깔린 선택입니다.
한화는 2026 시즌 선발진을 두고 폰세, 와이스와의 재계약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남고 떠나든 왕앤청은 적어도 선발 로테이션 한 축으로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폰세 와이스옥은 새로운 외국인 왕앤청, 그리고 국내 자원인 정우주,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엄상백 등으로 이어지면 외국인 2명 아시아쿼터, 좌완 젊은 파이어볼 연건들로 이어지는 상당히 강력한 로테이션 그림이 그려집니다. 특히 좌완이라는 특성상 포스트 시즌에서 상대 좌타 중심 라인업을 겨냥한 맞춤형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밋빛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왕앤청은 아직 NPB 1군에서 던져본 적이 없습니다. 150km 직구와 슬라이더라는 조합은 매력적이지만 KBO 스트라이크 존 타자 스타일에 맞춰 제구와 변화구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위기에서의 멘탈,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 승부 패턴, 긴 시즌을 버틸 체력 관리도 KBO에서 새로 검증해야 할 요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공 확률 30에서 40% 정도라는 전망을 내놓습니다. 다만 이 정도 리스크는 20만 달러 상한 안에서 감수할 만한 범위라는 점이 한화의 선택을 뒷받침합니다. 이번 아시아쿼터 1호 계약은 단순한 한화의 전력 보강을 넘어섭니다. 대만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유망 좌완이 일본과 한국 두 리그를 모두 경험한다는 새로운 스토리가 생깁니다. 한화가 왕앤청을 앞세워 대만 시장과 교류를 넓힐 수 있다면 구단 브랜드와 리그 인지도 확대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편 LG는 호주 좌완 라클란 웰스를 눈앞에 두고 있고 다른 팀들도 일본, 호주, 대만 곳곳에서 각자의 아시아쿼터 카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BO 아시아쿼터 1호라는 타이틀은 영원히 한화와 왕앤청 이름 옆에 붙어 다닐 것입니다. 결국 이번 영입은 한화가 새로운 제도 속에서 가장 먼저 방향을 잡고 그 첫 퍼즐을 대만 최대어 좌완 왕앤청으로 채운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건 왕앤청이 KBO 마운드에서 150km 직구와 슬라이더가 통한다는 걸 증명하는 일, 그리고 한화가 이 카드를 폰세 국내 연건들과 어떻게 섞어 우승 선발진으로 완성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화의 왕앤청 아시아쿼터 1호 영입,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아직은 모험에 가까운 배팅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